고려왕비실록 우왕의 친어머니라는 공민왕의 후궁 반야. 공민왕의 후궁 반야는 제32대 오왕의 생모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신돈의 시녀였으나 공민왕이 반에 가까이 있으며 노국대장공주와 닮은 여인을 보고 가까이 했는데 그녀가 반야였다고도 합니다. 조선 건국 세력은 반야는 사실은 신돈의 첩으로 신돈의 아이를 임신한 채 공민왕에게 상납되어 우왕은 신실하며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우창비왕설과 폐가입진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정몽주였으며 이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 이성계였고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들이 뒷받침했습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는 이런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을 왕씨가 아닌 신우 신창으로 기술한 뒤 반역 열전에 넣었습니다. 고려사 권백 33세가 열전권 제46 우왕 2년 3월 왕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반야를 처형하다. 반야가 밤에 남몰래 태우궁에 들어가 울면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실은 주상을 낳았는데 어째서 한씨를 모후로 삼았습니까? 라고 하니 태우가 쫓아냈다. 이인임이 반야를 하옥시키고 대간과 순위부에서 합동으로 취재하게 하니 반야가 새로 건축한 중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기를 하늘이 내 원한을 안다면 이 문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다. 사해 허씨가 그 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이 저절로 무너져 허씨가 겨우 목숨을 건졌으니 사람들이 잘못 그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결국 반야를 임진강에 던지고 그 친족인 판사 용거씨를 참하였다. 현대의 학자들 중에서는 우왕의 생모가 순정왕후 한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야가 만삭이었을 때 신돈이 반야를 승려 능우의 속세집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능우는 순정왕후 한씨의 친척입니다. 심지어 반야가 출산한 아이는 능우의 어머니가 기르다 1년 뒤 죽었고 그와 닮은 아이를 데려와 반야의 아들인 척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고려사의 설로 적혀 있습니다. 우왕이 반야의 아들도 공민왕의 아들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반야의 아들도 공민왕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왕은 순정왕후 한씨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려사 권백 33세가 열전권 제46 우왕 총서 우왕의 어릴 적자는 모니노이고 신돈의 비첩인 반야의 소생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처음에 반야가 임신하여 만삭이 되니 신돈이 친구인 승려 능우의 모친 집에 가서 해산하게 했는데 능우의 모친이 길렀으나 1년도 못 되어 아이가 죽어버렸다. 능우는 신돈의 책망이 두려워 죽은 아이와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를 찾았는데 이웃집 대졸의 아이를 몰래 훔쳐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신돈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병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르고자 한다고 하니 신돈이 허락하였다. 1년을 있다가 신돈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 기르면서 동지밀직사사 김행이 뇌물로 바친 노비 금장을 유모요원로 삼으니 반야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공민왕은 항상 후사가 없는 것을 근심하다가 하루는 신돈의 집에 미행하였는데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아이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견눈치라고 그냥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으나 내심 허락했다. 신돈이 몰래 그 한 패인 오일하게 명하여 그를 지어 낙산사 관음에게 기도드리며 이르기를 원컨대 관음보살의 제자 신돈의 분신 모니노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천명을 누리며 이 나라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신돈이 수원의 유배대자왕은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 여종의 성운을 입혀 아들을 낳았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보호하라 라고 하였다. 신돈이 이미 추설된 후 왕이 모니노를 불러 명덕태우전에 들여 수시중 이인임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원자가 있으니 나는 근심이 없소 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여인이 신돈의 집에 있었는데 듣기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여 마침내 성운을 입혀 곧 이 아이를 얻었소라고 하였다. 뒤에 왕이 모니노를 후사로 삼으려고 공부를 시킬 것을 요청하니 태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며 말하기를 조금 더 커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지신사 권종화에게 명하여 전 정당문학 2세계 집에 가서 문신들을 모아놓고 모니노라는 이름을 고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곧 8글자를 써서 바치니 왕이 그중 우로써 이름을 삼으라고 명했다. 이에 시중 경복흥, 밀직제약 여문방, 정당문학 백문보를 불러 의논하여
우를 강령부원대군으로 책봉하고 백문보 전록생 정추 등으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게 했다. 공민왕 23년 9월 왕이 거짓으로 우가 죽은 궁인 한씨의 소생이라 칭하고 한씨의 3대와 외조부를 추증했다. 갑신 최만생 홍윤 등이 왕을 시해하니 태우가 우를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가 왕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초상난 것을 알리지 않았다. 병술 보방에 빈소를 차리고 우가 제추와 함께 초상을 고하며 애도식을 거행했다. 다음날 태호와 경복흥은 종친을 옹립하려 하고 이인임은 우를 옹립하려고 하여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도당이 서로 눈치 보면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판삼사사 이수산이 말하기를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종실에 있소이다라고 하였다. 영령군 왕유와 밀직 왕한덕 등은 이인임의 뜻에 맞추고자 큰소리로 말하기를 왕께서 대군을 후사로 삼았으니 이를 버리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이인임이 백관을 거느리고 마침내 우를 왕으로 세우니 우의 나이 10살이었다. 예를 들어 반야의 아들과 닮아 능우의 어머니가 데려와 길렀다는 그 아이가 능우의 친척인 순정왕후의 아들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아이가 바꿔치기 당한 것을 모르는 반야는 자신의 아이가 우왕이라고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창비왕설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학파에서는 반야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조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신하의 산노비였다 입궐한 경우가 고려 말기에 단양 부원대군의 노비였던 충의왕의 후궁 은천옹주, 이인임의 노비였던 우왕의 후궁 숭령옹주 등 빈번하게 발견되어 그녀의 존재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의 법률에 따르면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돈의 시녀인 우왕은 왕만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신돈의 노비가 될 처지였습니다. 한편 그녀가 신돈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은 훗날 이성계 일파가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이 되었는데 조선의 학자들이 편찬한 고려사에는 반야를 신돈의 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야가 신돈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가 우왕이라는 것으로 공민왕은 1371년 신돈을 수원으로 유배 보내고 우왕을 후사로 삼았으며 이때 우왕을 궁인 한씨가 낳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튼 반야는 공민왕에게 정식으로 왕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아들 우왕과 손자 창왕은 훗날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호는 없으며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려사 권백 32 열전 권제사 15 반역 신돈 임박과 김규를 수원으로 보내 신돈을 주살하고 최영 등을 소환하다. 임박이 수원에 도착하여 사람을 시켜 거짓으로 왕이 부른다고 알리자 신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나를 소환하는 것은 모두 아지를 위하여 나를 생각해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지는 우리말로 어린아이를 칭한다. 신돈의 비첩 반야가 모니노를 낳았는데 왕이 자기 자식으로 여겼다. 이 사람이 우로써 아지는 모니노를 가리킨다. 수원부사 박동생이 신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성님이 꾸짖어 물리쳤다. 신돈이 처형당하면서 손을 모아 임박에게 애청하면서 공이 아지를 봐서 나를 살려주시오라고 하였다. 바로 그를 목 베어 죽이고 사지를 찢어 각도에 조리 돌렸으며 서울의 동문에 효소하였다. 1983년 KBS 드라마 개국에서는 금보라가, 2005년 MBC 드라마 신돈에서는 서지혜가, 2012년 SBS 드라마 대풍소에서는 성인 역을 이윤지가 아역을 박민지가 했습니다. 특히 서지혜는 노국공주 역을 맡아 1인 2역을 했는데 평소 물에 대한 공포가 많은 그녀가 마지막 화인 61회에서 임진강에 수장되는 신을 찍어야 해서 간신히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정말로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이 물려진 후 손발이 밧줄로 꽁꽁 묶이고 다리에 돌까지 매달려졌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우왕의 친어머니라는 공민왕의 후궁 반야였습니다.